네, 안녕하세요. 서동주입니다. 네, 오늘 9월, 9월이 아니군요. 9월 맞죠? 9월 12일 목요일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를 폐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흉부외과잖아요. 흉부외과고 뭐 심장혈관 흉부외과죠. 흉부외과라서 폐암에 굉장히 좀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도 대한 이제 폐암학회 홍보위원으로도 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게 이제 개정판들이 계속 나왔는데 이제 폐암 책자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서 비흡연 폐암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이 8차 개정판이 나와서 아마 그냥 읽어보시기는 좀 쉽지 않으실 거고, 그리고 병원 아마 폐암 진료나 혹은 이제 호흡기내과나 이런 해당과 진료 보시면 그런 책자들이 곧 이제 비치가 되고 이제 그럴 텐데, 그때 또 읽어보실 때 어려우실 수도 있고 또 보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제가 오늘 비흡연 폐암에 대해서 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이제 곧 연휴잖아요. 이제 저희야 이제 보통 토요일까지 근무를 할 거고, 이제 근무를 뭐 빨간 날도 필요한 날은 좀 근무하는 병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제가 최근에 뭐 만났던 선생님들은 뭐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뭐 마지막 날도 뭐 이제 수요일 날 연휴 마지막 날 진료도 볼 거다라고 하시는 이제 개원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고요. 뭐 병원 같은 경우는 응급실도 이제 응급실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계속 이제 열려서 진료를 보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최근 여러 뭐 의료 대란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있었는 게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의료진이어서 뭐 직접적으로 이제 지금 의료진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제가 체감을 조금 못 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제 바로 지난주죠. 지난주 이제 바로 앞 전주 이제 일요일에 갑자기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응급실을 좀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응급실도 전화하면 전화도 일단 연결이 잘 안 되고 진료 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이제 겨우겨우 이제 주말 진료 보는 병원이 있어서 진료를 조금 겨우 받던 이제 경우가 생기니까 좀 걱정이 좀 요즘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휴 때 분명히 뭐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연휴에는 특히나 아프지 않게 조심하시고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더더욱이나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진료 보러 갔던 이제 제가 이제 폐암 얘기하기 전에 이번에 갑자기 제가 좀 식은땀이 나는 일이 있어서 이 응급실 관련이나 이 진료 관련해서 좀 식은땀이 났던 이제 경우가 있어서 조금 서두에 같이 말씀을 조금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폐암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와이프가 이제 임신을 해서 이제 산모잖아요. 산모인데 갑자기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진료를 봐야 되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만 돼도 좀 늦게까지 진료 보는 산부인과들도 있고 하니까 진료 보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일요일 날은 대부분의 이제 개인병원 산부인과들은 거의 문을 닫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분만병원 진료를 아직 보진 않았어서 그래서 사실 병원에 대해서 그냥 조금 그러니까 관심을 좀 안 두고 있었죠. 안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산부인과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그냥 산모고 하면 그냥 응급실 가서 그냥 빨리 진료를 보고, 보통 이제 거기에 당직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뭐 보통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계시거나 전문의 선생님들도 보통 당직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계시고 전문의 선생님도 계시고 뭐 전공의들도 있으니까 전공의 선생님도 계시니까 이제 크게 뭐 개의치 않고 응급실을 가면 된다라고 예전에는 생각들을 했는데 요즘은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난처했어요. 난처해서 와, 이게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의료진, 의사인 사람도 의사인데도 굉장히 난처한데,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의료진이 아니신 분들은 얼마나 난처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빨리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휴에 제가 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 산모도 그렇고, 그러니까 임산부나 그리고 또 아이들 아프면 지금 정말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아과도 이제 아마 약간 24시 형태로 좀 이제
휴일에도 진료보는 소아과들이 좀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연휴 때 꼭 아프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뭐 음식 잘못 먹어서 탈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조금 무리해서 뭐 여행, 긴 거리, 장거리를 가다가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조금 면역력이나 여러 가지 좀 취약한 계층이 사실 아이들이나 뭐 산모나 특히나 이제 고령 환자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이번 연휴는 정말 좀 내 몸을 건강을 좀 챙길 수 있는 연휴를 좀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좀 방심하다가 또 다치거나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빨리 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 시기를 좀 이제 병원을 좀 제대로 못 가서 지체하다 보면 그것이 조금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은 조금 특수 상황이잖아요. 예전에 코로나 때도 특수 상황이어서 우리가 조심했던 것처럼 이번 추석 연휴는 더더욱이나 좀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연휴를 앞두고 저도 조금 싱숭생숭합니다. 이번에 이제 연휴에 뭐 예전 같았으면 되게 즐겁게 뭐 이제 진료도 없고, 혹은 이제 제 일을 안 하니까, 일을 안 하고 쉴 수 있으니까 휴식의 기간이기도 하고 뭐 여행도 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번은 조금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무겁기도 하고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하는 생각도 들고, 요즘 이제 아이들 볼 때마다, 제 아이 볼 때마다 이게 정말 이제 아이들이 좀 다치거나 아픈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이거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병원 가는 게 이게 점점 어려워지고 벽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 하는 좀 안타까운 게 좀 많이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요즘 흉부외과 선생님들도 굉장히 좀 사실은 좀 과부하 걸린, 대학병원에 계시거나 이제 지금 이제 대학병원에 계시는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과부하가 좀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기존에도 원래 이제 흉부외과 교수님들이 많지 않았던 병원들에서는 그런 이제 업무들을 일반적으로 뭐 전공의가 하든지 타과에서 조금 도와주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 타과, 뭐 외과나 이런 타과에서도 사실 처리하기 어려운 이제 본인 과에 대해서 좀 업무량을 좀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도움을 못 주니까 지금 이제 흉부외과 이제 응급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이제 흔한 게, 보통 이제 기흉이나 혹은 폐에 물이 찬다든지 뭐 피가 찬다든지 해서 체스트 튜브라고 하는 이제 흉관삭관 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지금 원래 흉부외과 교수님들이 해야 되는데, 그 뭐 수술 들어가거나 혹은 다른 이제 상황이 생기면 할 수가 없으니까 뭐 타과에서 할 수 있는 교수님이 이제 막 당직으로 돌아가시면서 또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정말 난리인 것 같습니다. 난리인 것 같고, 저도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희 뭐 후배들도 있고 저희 이제 일하시는 뭐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도 굉장히 좀 힘들기도 하고, 본인 이제 원래 해왔던 일들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폐암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네, 우리가 요즘 폐암이 진단이 굉장히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폐암의 이제 발생률 봤을 때, 진단되는 률을 봤을 때 남자분 같은 경우는 1위로 올라갔어요. 그만큼 폐암 진단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에서 많이 되고 있고요. 전체 암 진단율을 봤을 때, 발병률을 봤을 때, 그러니까 1, 2, 3위가 이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절대적으로 위암이나 이런 것들이 좀 높았고요. 근데 뭐 갑상선암은 요즘도 아직도 진단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위로 사실 진단이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2020년 조사에서는 2위까지도 올라갔어요. 폐암 진단이. 그리고 3위가 대장암 이렇게 됐는데, 그 순위가 좀 바뀌긴 했죠. 대장암, 지금 폐암 이렇게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위암 진단, 그러니까 발병률은 그리고 4위 정도니까 1, 2, 3, 4위가 지금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위암 이런 순위예요. 거기에 이제 전립선암도 점점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런데 폐암이 굉장히 좀 무서운 게 사망률 1위인 암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진단 받았을 때 치료하기 좀 어려운 경우들도 많다.
그러니까 예전만 해도 저희가 이제 한 2019년 7월부터 이제 보험공단에서 폐암 검진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폐암의 진단들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암이든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생존율이 정말 높아요. 높은데 폐암 같은 경우들이 문제가 다른 암도 사실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암이 또 증상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런데 이제 폐암의 뭐 위험 인자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흡연이죠. 흡연인데 제가 왜 흡연 환자의 폐암 얘기를 왜 안 하냐? 왜냐하면 흡연을 하시는 분들, 특히나 오랜 시간, 장시간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염려를 합니다. 염려를 하는데 또 하나가 또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이런 국가검진에서도 흡연력이 만 54세부터 74세 이 남자 여자분 중에 그러니까 하루 평균 소비하는 담배 곱하기 흡연 기간을 좀 했을 때 그러니까 30년 갑이라고 하는 그 흡연량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폐암 검진 대상자이기 때문에 검진을 할 수가 있어요. 검진을 하고 사실 무료로 검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즘 그런 폐암, 흡연하는 분들에 있어서 폐암 검진은 점점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나는 흡연을 안 하는데, 담배를 피진 않는데 왜 폐암에 걸렸지? 하는 분들도 점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폐암에 있어서 흡연은 굉장히 큰 위험 요소긴 하죠. 위험 요소긴 하지만 그런데 흡연을 하지 않아도 폐암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또 또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폐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나는 폐암이라 폐암 별 문제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폐암 진단율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요즘 이제 위 대장 내시경은 기본 사실 세트죠. 거기에 갑상선 초음파도 거의 많이 봅니다. 또 하나가 이제 흉부 CT를 저설량 CT를 좀 찍는 병원들 검진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민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암에 있어서 간유리 음영이 발전했을 때, 폐암이 간유리 음영이 발전해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간유리 음영 없이 바로 고형암으로 생기는 건가요?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간유리 음영 중에 일부 사실 모양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이게 폐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초기에 진단할 수가 있죠. 초기에 간유리 음영이 있으면 주기적인 이제 추적 관찰, CT나 이런 것들을 추적 관찰하면서 크기 변화나 모양 변화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조직 검사를 해서 사실 폐암을 좀 진단해서 조기에 치료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폐암이라는 것이 조기 한 1기에 수술을 해주거나 치료를 정확히 해주면 생존율이 90%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폐암이 아직도 그러니까 암 사망률 1위가 폐암인 이유가 조기에 발견하는 게 아직도 조금 늦어서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서 사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폐암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건강검진에서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간에 우리가 위 대장 내시경 하듯이 아마 저설량 CT 같은 흉부 CT를 찍는다라고 하면 아마 조기에 진단되는 환자분들이 점점점 늘어날 거고요. 내가 흡연을 하고 있다고 하면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지금은 비흡연 폐암의 인구도 더 사실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나 비흡연을 하는, 그러니까 흡연하지 않는 여자분들에 대한 환자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개정판이 나왔길래 개정판 저희가 이제 좀 수정하고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제 제목만 좀 바꿔서 아마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폐암. 네.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이나 진료를 받았던 환자분들도 지금 연휴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연휴 때는 조심하시고 미리 원래 이제 주치의선생님들이 있다고 하면 미리 이제 시술 전에, 그러니까 우리 연휴 전에
뭐 필요한 약들이나 비상약들도 좀 챙기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그러니까 연휴 기간이 이렇게 이제 병원들이 문을 오래 닫는 기간, 뭐 관공서도 그렇잖아요. 관공서도 오래 닫는 기간에는 좀 주의가 좀 필요하죠. 왜냐면 연휴 때 이제 지금 막 쓰레기 같은 경우도 날짜 정해서 좀 배출하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면역력이 좀 떨어졌거나 혹은 이렇게 치료를 받는 분들이나 혹은 산모나 혹은 아이 같은 경우는 너무 멀리 좀 이동하는 것도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님이 좀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싫어할 수도 있지만 좀 먼 곳에 갔다가 또 잘못 평소와 다른 거 먹고 탈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다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교통사고도 사실 무시 못할 정도로 연휴 기간 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폐암 얘기 좀 다시 해볼까요? 네, 폐암이죠. 폐에 생기는 종양을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비흡연 폐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비흡연 폐암은 일단 폐암 자체가 기관지나 혹은 폐에 발생하는 악성, 그러니까 양성이 아닌 악성 종양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흡연 폐암 같은 경우는 이제 흡연을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흡연의 과거력이 없는 분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이제 말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흡연을 안 했다는 게 전혀 안 했다는 거냐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비흡연자라고 하면 평생 이제 사실 한 100개 피 미만의 담배를 피운 사람을 보통 말한다고 사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요즘 여성분들의 폐암 환자가 점점점 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제 보통 이제 폐암하면 남성분들이 많이 이제 생기는 질환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또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금 여성분들의 폐암 발생률도 점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위험 요소들이 있겠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약간 환경적인 요소가 좀 변한 것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흡연을 하지 않아도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제가 탱그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식당에서 요리할 때 나오는 물질이 폐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칠 수 있고요. 제가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폐암 생존율을 한번 먼저 보게 되면요. 생존율을 5년 생존율을 보게 되면 일단 폐암이 사실 다른 암, 그러니까 췌장암이나 뭐 담도암, 뭐 간암 이런 것과 사실 비슷하게 예후가 좋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암 환자의 비율을 보게 되면 비흡연자가 한 30%, 4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비율은 점점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흡연 폐암 환자가 점점점 늘어나서 아마 거의 흡연자와 거의 맞먹는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흡연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나는 폐암에 안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지금 폐암은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비흡연 환자의 폐암이 점점점 사실 1997년 그리고 2005년 그리고 2013년 이렇게 비율을 보게 되면 20%대에서 점점점 거의 40%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 사실이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비흡연 폐암 환자에 있어서 그러면 주요 문제가 뭐가 될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환경적인 요소나 이제 가족력, 유전적인 소인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될 거죠. 될 건데 흔한 게 보통 이제 간접 흡연이죠. 간접 흡연. 그러니까 흡연하는 배우자랑 같이 지내거나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데 흡연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간접 흡연을 통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게 흡연을 하게 되면 흡연하시는 분들은 그 담배를 쭉 마실 때 보통 필터들이 있잖아요. 혹은 뭐 관련형이나 이런 전자담배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필터들이 있어서 필터로 살짝 이제 약간 거르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연초를 태우게 되면 거기서 나는 연기들은 이제 외부에서 마시는 상대방들은 그냥 사실은 마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더더욱이나 이제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게 이제 또 현실이고요. 그래서 간접흡연은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간접흡연은 문제고요. 예전에는 이제 뭐 폐암 종류가 보통 대표적으로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보통 소세포암이 이제 예후가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고요. 비소세포암이라고 하는 뭐 대표적인 게 뭐 서남이나 평평상피세포암이 상대적으로 이제 소세포암보다는 조금 괜찮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예전에 이제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편평생포암이 많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 서남이 비율이 조금 낮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사실 그 비율도 좀 바뀌었어요. 바뀌는 추세라서 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아마 진단이나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날 거고, 환경적인 요소나 노출되는 이런 이제 물질들이 좀 차이가 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폐암의 종류나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나고, 예전에는 사실 절대적으로 흡연 환자분들이 굉장히 좀 비율이 높았죠. 거기에 평평세포암, 상피세포암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게 좀 많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걸리고 있다. 지금 뭐 점점 대장암 다음이 폐암인데, 이거는 언제든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요즘은 사실 암 중에서도 뭐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착한 암이라고 하잖아요. 착한 암이라고 하는데, 대장암이나 폐암은 아직도 사실 조금 예후가, 특히나 폐암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은 암이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예방과 조기 이제 진단이죠. 조기 진단하는 거에 조금 더더욱이나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 뭐 흡연도 그렇고 간접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노출량이 많아질수록 폐암이 발생할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장시간 많은 양이 노출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주의를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간접흡연 중요하죠. 간접흡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환경에서 노출되는 게 뭐 성면 같은 경우도 직업적인 특성상 뭐 성면에 노출될 수도 있고요. 예전에 이제 단열재나 뭐 이런 걸로 성면을 많이 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 건물에서는 뭐 성면들이 있어서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대기오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대기오염, 우리가 황사라고 해서 뭐 이제 봄에 이런 이제 사막에서, 중국 쪽에 있는 사막에서 넘어오는 이런 모래 먼지 때문에 문제였다라고 하면, 지금 미세먼지들이 굉장히 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라는 것들이 초미세먼지까지 나왔잖아요. 초미세먼지는 폐포 안까지 침착해서 거기에 달라붙어서 만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생활 이제 습관상 지금 마스크를 그냥 일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다시 코로나도 재유행하기도 하고, 이 시기에 뭐 감기나 독감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 질환들이 계속 유행하기도 하는데, 또 하나가 이제 공기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기의 오염, 그러니까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실제 사실 발암물질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작은 폐포라고 하는 이제 꽈리 같은 것에 달라붙어서 염증을 계속 일으켜서, 이게 만성 염증 자체가 반복되다 보고 지속되다 보면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소가 또 노출이 되고요. 또 직업적인 노출들도 있죠. 이렇게 이제 뭐 산업 혹은 직업에서 뭐 광부나 혹은 이제 건설 뭐 근로자나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조선업이나 기계 가공하다 보면 먼지들을 좀 많이 계속 마시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보통 이제 그러니까 폐포에 기관지에 달라붙을 수 있는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 비소나 이런 것들에 노출되다 보면 이거 자체가 발암 물질로 작용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흡연을 하지 않더라도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런 환경성 라돈 같은 이제 방사능 노출이죠. 방사능 노출이죠. 예전에 이제 라돈이 유출되는 뭐 침대였나요? 이런 것들이 나와서 또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 라돈 가스 같은 방사능 물질이, 우리가 뭐 방사선 하면 뭐 원자력,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해서 후쿠시마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만 방사능에 노출되는 게 아니라 자연 방사선들이 있거든요. 자연 방사능들이 있거든요. 이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도 그것도 방사선이 있는 거고요. 저설형 CT라고 하는 CT에도 꽤 많은 양의 방사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일반 CT를 찍으면 노출량이 방사선 노출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설량 CT를 좀 찍으려고 하는 거고요. 엑스레이는 그것보다는 조금 적긴 하지만 엑스레이도 분명히 방사선 노출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의료기기가 아닌 자연적인 환경에서도 방사선이 계속 노출이 될 수 있죠. 그게 이제 저희가 라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주택이나 이런 집에서도 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라돈 노출이 조금 다른 경우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이제 라돈이나 이런 노출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이 지역적인 특성상 아파트가 또 많은 지역이나 혹은 주택이 많은 지역이랑 이런 차이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라돈 발생률이랑 약간 폐암 발생률을 좀 비교해 보면 약간의 상관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주의가 좀 필요할 거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여행을 하는 비행기도 그 안에서 방사선 노출이 되거든요. 그것도 자체도 반복적으로 뭐 해외여행 가는 것은 또 장거리 여행을 가는 것은 또 방사선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신경을 쓰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있으실 것 같고 당연히 그냥 자연적으로 숲에만 가도 방사선 노출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게 누적되고 축적되고 다른 요소들과 합해지다 보면 그리고 본인이 좀 이제 역치값이라고 하는 느끼는 이제 그런 역치값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만성 염증을 일으키거나 이런 바람으로 그러니까 암으로 이제 세포가 변하는데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지금도 이제 지적해 주신 게 실내 기름 연기들이죠. 조리흉이라고 하는 이 실내 기름 연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미세먼지 얘기가 나왔을 때 정부에서 뭐 고등어를 뭐 이렇게 생선을 많이 구우니까 그것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아졌다라는 뭐 얘기도 잠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죠. 그러니까 실내에서 뭐 고기를 튀긴다든지 생선을 튀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다 보면 기름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이제 가열 과정에서 요리할 때 발생하는 이런 연기들이 생기게 됩니다. 미세한 연기들이죠. 우리가 근데 사실 튀기다 보면 연기가 나는 걸 분명히 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환풍기를 좀 틀긴 하죠. 이렇게 덕트를 좀 이제 틀어서 환기를 시키긴 하지만 그걸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한번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연기가 났을 때 거의 연기가 안 빠질 정도로 보통은 연기가 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지 않은 이상은 조금 남아 있고 잔재할 수 있고요. 혹은 연기가 최대한 안 나는 조리 방식을 좀 이제 하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전에 산업재해로 이제 조리사분들이 이제 폐암이 아마 발견됐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폐암에 대해서 이게 산재다 아니다 뭐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도 이 조리를 하시는 것을 좀 직업으로 가지신 분들은 계속 직업적인 특성상 실내 기름 연기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만성적으로 기관지를 자극해주고 만성 염증들이 생기다 보면 이게 이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내 기름 연기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이제 만약에 기름 요리를 해야 된다든지 고기를 굽는다든지 생선을 튀긴다든지 생선을 굽는다든지 이런 걸 했을 때는 꼭 환기를 시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환기를 시키시고요. 요즘 뭐 요리 도구 중에 연기를 좀 최소하게 잘 안 나게 하는 또 조리 기구들도 많으니까 그런 기구들을 이용해서 또 요리를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러니까 빼먹을 수가 없는 게 유전적 가족력이죠. 유전이나 가족력이죠. 그래서 실제 직계 가족 중에 폐암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폐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발병률이 뭐 2배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젊은 나이에 폐암이 걸린 사람이 있거나 혹은 가족 중에 여러 명이 폐암이 있다라고 하면 그 유전적인 소인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조기 검진을 조금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또 비흡연자 같은 경우는 흡연자보다 이런 유전적인 가족력, 그러니까 유전적인 가족력이 더 크게 영향을 좀 미쳐서
여성의 또 발병률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기존에 이제 폐에 대한 질환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혹은 기관지 확장증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이런 질환들은 또 흡연이 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더 흔하긴 하지만 그래도 흡연을 하지 않는 분들도 사실 뭐 천식이 있다든지 기관지 확장증이 있다든지 이것도 예전 감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뭐 결핵이나 혹은 다른 폐질환이 있어서 폐에 감염이 생겨서도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 위험 요소들이 폐에 대한 위험 요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아마 이제 근데 진단이 많이 되는 것은 폐암 검진을 좀 많이 해서 아마 점점점 더 비율이 늘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검진을 좀 예약을 했어요. 검진을 좀 예약하는 건강 검진을 저도 좀 받아야 되니까 나이가 이제 40대가 넘어가니까 이제 건강 검진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와서 작년에 제가 검진을 못 하고 거의 검진 못한 게 한 2년이 넘어서 그래도 검진을 좀 하자. 근데 이번에는 저도 사실 검진할 때 넣었던 게 가슴은 좀 가슴 흉부 CT는 한번 찍어보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흉부 CT는 그리고 CT 자체가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저소량 CT도 아마 10만 원 내외에서 보통은 이제 그냥 병원 가서도 찍는 경우들도 많고요. 검진할 때 사실 같이 넣으면 뭐 그렇게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폐암 뭐 이렇게 이 걱정이다라고 하면 검진할 때 좀 같이 CT를 찍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검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검진할 때 보통 이렇게 CT를 찍고 다른 분들도 많이 찍잖아요. 찍다 보니까 좀 조기에 이제 많이들 진단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더욱이나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실제. 그래서 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징을 좀 보게 되면요, 임상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비흡연 폐암 환자들의 특징이 일반적으로 남사보다는 여성분에서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발생하는 연령도 한 64세에서 71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흡연 폐암보다는 더 젊은 연령에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흡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누적됐을 때 사실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조금 더 고령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분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젊은 환자들이 좀 많더라라는 게 특징이고요. 증상은 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암의 증상이랑 비슷하죠. 뭐 기침이나 체중 저하, 뭐 기력 저하, 호흡 곤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폐암이 좀 진행되면 다른 암도 비슷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들의 공통적인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증상이 갑자기 체중이 빠지고 그리고 컨디션, 그러니까 기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는 멀쩡한데 이런 경우가 계속된다, 만성적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조금 주의를 가지고 검진을 해보시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죠. 전체 여성 환자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폐암 환자들을 좀 전체 여성 환자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절대적으로 비흡연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폐암은 증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다수가 비흡연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비흡연 이제 폐암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중간에 비흡연 여성 폐암이라고 붙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 환자들에 있어서 비흡연자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여성분들에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폐암에 걸리신 분들을 보면 나 흡연한 적 없는데요. 흡연 안 하는데 제가 왜 폐암에 걸렸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좀 비율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통계적으로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폐암 진단이 늘어나다 보니까 비흡연자에 대한 폐암 진단율도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 분들에 있어서 위험 인자들을 좀 조사를 해보면 남성분이랑 여성분이 좀 다른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게 일단은 뭐 간접흡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실 아직도 남자분의 흡연율이 높고 여성분들은 일반적으로 간접흡연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간접 흡연을 했을 때 폐암 발생 가능성이 한 1.6배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간접 흡연을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비흡연자 중에서도 이제 폐암 발병률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거에 있고요. 또 하나가 여성 호르몬 문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뚜렷한 증거는 있는 건 아니지만, 여성분들은 상대적으로 남자분이랑 다르게 여성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출산이나 혹은 생리나 이런 부분들, 또 폐경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쳐서 또 폐암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가 뭐 제 미용용품 같은 것들이 뭐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하는데, 뭐 이거는 아마 큰 관련성은 뚜렷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조금의 관련성을 찾으니까 아마 조만간 관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찾을 수 있겠지만, 미용용품 중에서도 좀 문제가 되는 제품이 있을 수는 있죠. 뭐 헤어 스프레이나 혹은 뭐 염색하거나 이런 것들이 남자분들보다는 훨씬 많은데, 그게 뭐 사실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좀 차이가 날지는 좀 더더욱이나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음주 같은 경우도 당연히 조금 음주를 더 많이 하는 경우에서 발생률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좀 나타났다고 합니다. 식이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육식 위주로 이제 식사하는 여성분들이 채식 위주로 이제 식사하는 여성보다는 폐암의 위험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육식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뭐 몸을 산성화한다 막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육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육식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발암성 유기화합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식사하는 습관 영향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식사하는 것들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환경상 약간의 이제 채식 위주, 곡류 위주의 이제 식습관이었는데, 이게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바뀌다 보니까 육식 위주로 이제 약간 이제 환경들이 좋아지면서 경제적으로도 발전하면서 육식 발전하다 보니까 뭐 다른 암들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실 식습관이랑 굉장히 영향이 미치죠. 대장암이나 이런 폐암도 이제 더 많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또 하나가 사실 또 운동 부족이죠. 그러니까 운동이 우리가 이제 제일 요즘 안 좋은 습관이 이건 것 같아요. 잘 먹고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만 인구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그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크게 뭐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대사질환 환자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당뇨 인구 2천만 명, 그러니까 당뇨 위험 인구 2천만 명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만큼 당뇨 문제가 되고 있고요. 당뇨 전 단계를 포함해서 당뇨 환자는 뭐 600만 명을 넘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비율로 당뇨 환자들도 늘어나고, 고혈압 환자, 그리고 고혈증 환자들. 그러니까 요즘 혈액검사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당장에는 좀 조절을 하죠. 쉬면서 또 혈액 검사를 하니까 나 괜찮은데, 내가 먹고 있는 약은 생각하지 않고 또 내 건강은 또 내 건강에 대해서 자신하다가 또 큰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부족뿐만 아니라 비만은 또 암 발생률을 높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미치게 되는데요. 또 하나가 비만뿐만 아니라 체중이 너무 낮은 저체중인 경우에도 사실 정상 체중에 비해서 이제 비흡연 여성에 있어서 폐암 확률이 33.5%나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문제다. 체중이 줄었다는 것은 안에 근육도 줄어들어 있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영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소리가 안 되나요? 아, 소리가 조금 울리거나 그런가 보네요. 네, 일단 네,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체중도 좀 문제고요. 이제 아주 비만인 경우도 이제 폐암의 위험이 조금 높일 수가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좀 이제 주의를 좀 필요하고 정상 체중, 적정 체중을 좀 유지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여성암 같은 경우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궁이나 난소, 유방암 같은 이런 것들을 진단받은 여성 같은 경우는 폐암 발생 위험도가 또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차암 발병의 원인이 좀 되기도 하고요. 실제 이제 다른 부위에 암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폐 같은 경우는 이런 혈행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폐 쪽으로 이렇게 전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랑은 딱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영향을 좀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폐암 이외에도 이제 다른 부위의 암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100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최근에 기대 수명이, 그러니까 우리 평균 수명이 한 83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83세 정도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점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회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고령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당연히 나이가 들면서 암이나 다른 대사 질환이나 여러 질환들이 이제 위험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확률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상들은 사실 비슷비슷해요. 전체 여성 환자분들에 있어서 비흡연 환자나 흡연 환자에 있어서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일단은 여성 환자에 있어서 폐암 환자에 있어서 가장 이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일단은 기침입니다. 만성적으로 갑자기 기침이 지속된다. 이제 이렇게 호소하기도 하고요. 아마 기관지가 성인 남자보다는 좀 작기도 하고 이런 민감성에 좀 차이가 나서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다음으로 뭐 호흡곤란이나 뭐 객담, 가래가 좀 많이 나온다든지 가슴의 통증, 그러니까 통증 형태가 좀 흔하게 나타나고요. 뭐 보통 이제 체중 감소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흔하진 않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호흡기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기 증상이 좀 지속된다라고 하면 그때 또 주의를 할 것 같고요. 일단 치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서남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서남의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점점점 서남의 비율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인의 여성 환자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서남이라고 보시면 되죠. 서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치료 같은 경우는 조기에 치료해주면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또 미치기도 하는데 요즘 굉장히 좀 치료가 많이 발전하면서 표적 치료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암의 이제 유전자까지 이제 체크를 해서 표적 치료를 해서 효과적으로 좀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양인에서 흔하게, 특히나 동양인의 비흡연자 여성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돌연변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돌연변이를 좀 타겟하는 이제 표적 치료제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해주고 나면 생존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폐암이 있어서 조기에 치료가 되면 조기에 진단이 되면 일반적으로 치료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수술적으로 절제를 해주고 암 병기를 체크를 해서 주변에 뭐 림프관이나 혹은 타장기로 전이가 없다고 하면 그때는 사실 치료 종료를 하고 주기적으로 이제 관찰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혹은 이제 암 형상이 뭐 서남이지만 조금 분화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암이 좀 안 좋은 악성 종양 중에서도 안 좋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나 뭐 표적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해서 추가 치료를 해서 재발도 막고 이제 좀 병의 진행도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막아주는 이런 치료들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신경 쓰시면 좋고요. 제가 오늘 간만에 이제 폐암 얘기를 한 게 폐암은 저도 이제 그건 좀 관심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제 가족도 이제 폐암 때문에 수술 받고 그 뒤에 이제 항암 치료도 했었고요. 그때 이제 그 이제 폐암을 치료 받았던 이제 우리 가족분도 여성분이셨거든요. 여성분의 비흡연, 그러니까 비흡연 하시는 여성분, 그때 50대죠. 5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여성분이셨고요. 그래서 당연히 우연히 건강검진 하다가 발견이 됐던 건데 이게 이제 폐암 검진을 하기 위해서 사실 진단을 했던 건 아니에요. 우연히 사실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갑상선이나 이제 유방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방암에서 이상소견이 이제 유방에서 이상소견이 보여서 유방암 이제 치료에 대해서 병기나 이런 것들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쭉 이제 검사들을 하잖아요.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폐암이 진단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방암과 폐암이 따로따로 이제 진단이 됐던 이제 환자분 이제 가족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비흡연 여성 폐암은 정말 남의 일이 아니어서 저도 오늘 조금 이 주제를 좀 심각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번 주제를 조금 다뤄봤고요. 요즘은 이제 뭐 다른 암도 비슷합니다. 뭐 어떤 암이든 사실 예전에는 이제 서구에서만 많이 발생하는 암이라고 했던 암들이 지금은 국내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구형 암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대장암, 뭐 전립선암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암이라고 알려졌었는데 최근에는 뭐 대장암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전립선암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암은 정말 이제 고령화가 되고 서구화된 환경이나 이런 환경 때문에 암은 사실 많은 분들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아직도 폐암은 흡연하시는 분들만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그 부분 사실 조금 설명드리려고 오늘 이 주제를 좀 가져봤습니다. 폐암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놀랍겠지만 폐암이 지금 암 진단율 2위, 3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흡연하지 않으시는 이제 비흡연자 비율이 30%, 40% 가까이 사실 되기 때문에 흡연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검진하실 때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진단하신다고 하면 아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 드리고 오늘 이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동주였습니다.